안과 의사인 히라마츠입니다. 오늘은 최악의 실명의 가능성이 있는 혈당, 헤모글로빈 A1C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의 혈당치와 헤모글로빈 A1C는 내과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안과적으로도 갑자기 시력이 상실될 수 있는 이야기와 혈당이 녹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혈당치는 내과적으로 낮아지면 좋겠다는 이미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혈당치란 무엇인지 말하자면 혈관 안을 흐르고 있는 혈당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값이라는 것은 식사를 하면 그것이 소화 흡수되어 올라오고 그것이 점점 없어져서 내려오는 일련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당이라는 것은 공복 시 혈당, 식사 후 약 2시간 정도 지난 혈당 등 여러 가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즉, 한 점만으로는 먹고 있는지 먹고 있지 않은지에 따라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몇 개월간의 혈당 변화 추이를 보고 싶지만 그것도 어렵다. 따라서 헤모글로빈이라는 혈관 속을 흐르는 혈액의 산소를 운반해주는 것에 붙어있는 당을 통해 혈당치가 몇 개월 동안 어땠는지를 보는 것이 헤모글로빈 A1C라는 수치가 됩니다. 두 경우 모두 기본적으로 적당한 숫자로 맞추는 것입니다. 헤모글로빈 A1C는 수치를 너무 낮추는 경우는 드물고 혈당치는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헤모글로빈 A1C를 낮추자고 말합니다. 제가 자주 보는 환자분을 초진할 때 헤모글로빈 A1C가 12로 높은 경우 기본적으로 6대 정도로 낮추기를 원하고 내과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제대로 치료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자 혈당 수치가 낮아지고 헤모글로빈 A1C가 6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멋지죠? 혈당치가 12에서 6으로 줄어들었으니 반으로 줄어들어 상당히 좋아졌다고 환자분도 생각하시고 내과 선생님이나 여러 사람들로부터도 수고했다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병은 약을 먹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당뇨병의 경우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혈당이 완벽하게 안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약물이나 인슐린뿐만 아니라 운동과 식사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노력도 남들보다 2배는 크다는 거죠. 약을 복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도 해야 하고 식사도 주의해야 한다.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힘들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눈에서 출혈이 나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네요. 실제로 우리 병원에서는 그렇게 출혈한 환자분이 계셔서 출혈을 치료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술을 하게 되는군요. 어떤 수술을 하냐면 눈에 작은 구멍을 3개 뚫고 안에 출혈을 제거하는 거예요. 출혈만 제거하면 안구가 움푹 들어가므로 물을 넣어주고 다른 하나로 비추면서 보는 유리체 수술, 즉 유리체 수술이 됩니다. 유리체 수술이라는 단어로 변환하면 화재 사망 쪽으로 가기 때문에 유리체라고 쓰는 것이 변환하기 더 쉽습니다. 출혈이 발생한 경우 유리체를 제거하여 출혈을 없애는 것은 기본적인 수술입니다. 다만 원래 유리체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가 된다거나 혈당이 떨어졌는데도 눈이 나빠진다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혈당이 높아서 나빠진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 수치가 좋아졌는데 눈이 나빠진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혈당 수치가 좋아지면 왜 시력이 나빠지는가? 그것은 지금까지 혈당 수치가 꽤 높은 300이었다면 300이라는 혈당 수치가 몸 안을 돌고 있기 때문이다. 눈에도 돌아오는 거죠. 300의 혈당이 눈에 흐르면 이 눈은 혈당 300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혈당을 반으로 줄이면 300이 150이 되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죠. 150의 절반이 되었다는 것은 눈에 들어오는 에너지 양도 절반인 150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눈이 휘둥그레지네요. 당황스러운 점은 당뇨병은 혈류가 나쁘기 때문에 혈관이 막히거나 혈액의 흐름이 정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의 혈관이나 뇌의 혈관이 막히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할 것이고 큰 혈관입니다. 예를 들어 눈의 혈관은 안구를 모형 크기로 만들면 혈관이 보이지만 실제 안구는 10엔 동전 정도의 크기입니다. 즉 혈관이 지나가도 얇습니다. 그곳의 혈류가 나빠지기 때문에 점점 혈류가 토혈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300으로 하던 에너지가 150으로 줄어들면서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면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서 혈류를 좋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신생혈관, 새로 태어나는 혈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새로운 혈관이 생겨서 눈의 혈류가 좋아지고 혈행도 좋아져서 훌륭하다고 여겨지기 쉽습니다. 확실히 그 신생혈관이 튼튼하고 모양이 좋은 혈관을 만들어준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신생혈관은 상당히 급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급하게 만든 혈관이라서 제대로 된 혈관이 아니라서 새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새로 만든 혈관이기 때문에 쉽게 부서져서 거기서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알 안에 출혈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혈당이 300이 있고 줄어들고 있다면 혈액이 부족해서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고 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서지기 쉽고 출혈이 발생하는 흐름입니다. 이야기가 길다. 즉 혈당이 떨어져서 나빠진다는 이론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빠지는지에 대한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건 당연한 일이죠. 열심히 노력해서 혈당을 낮추라고 해서 낮췄더니
눈이 나빠졌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혈당치를 낮추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계속 높은 것은 역시 좋지 않아서 낮추지 않으면 언젠가는 혈관이 엉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초기 단계에서 안과에 제대로 가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혈류가 나쁘면 초기 단계에서 망막광흥 고술이라고 하여 눈에 레이저 광선을 쏩니다. 눈에 레이저 광선을 쬐어 필요 없는 혈류를 어느 정도 차단하여 눈으로 가는 혈류가 적어도 괜찮은 상태를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눈에 화상을 입히고 혈액이 그리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미리 만들어두면 갑자기 혈당이 어느 정도 떨어져도 새로운 이상한 혈관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주 안과적으로 눈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혈관이 끊어지거나 해서 갑자기 출혈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나쁜 결과가 나타날 때는 어느 정도 전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나 눈에 주사를 놓아 억제하는 등의 다양한 대처 방법이 있는 거죠. 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주 안과에서 검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혈당이 높아서 내과에 가서 치료를 열심히 했지만 출혈이 발생해서 안과에 오게 되는 경우인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출혈이 발생하기 전부터 안과에 자주 가면 대응하기가 더 쉽습니다. 세 번째는 가능하다면 혈당을 서서히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과 의사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지만 흔히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과 의사가 환자에게 식사와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환자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혈당이 그리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과 선생님도 열심히 여러가지 약을 처방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수치를 낮추자고 했고 조금은 낮아졌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운동도 하고 식사도 잘 챙기고 약도 복용하고 있지만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를 맞자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의 흡수와 체내 저장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스스로 분비하더라도 반응이 좋지 않거나 아예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일형 당뇨병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의 유형에 따라 인슐린을 주사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제2형 당뇨병이라고 하며 성인이 되어 발생하는 당뇨병 중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인슐린을 주사해야 한다고 하면 환자분은 주사를 해야 하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먹는 약이라고 해서 그냥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매일 집에서 주사를 맞으라고 하니 불안해지네요.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던 운동은 실제로는 제대로 하지 않았고 조심하고 있다고 말하는 식사는 조심하지 않았으며 내과에 가기 전만 조금 식사를 조심했던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주사를 시작하게 되면 급해져서 식사에 신경 쓰고 운동도 하게 되는데 갑자기 혈당이 떨어지게 됩니다. 내과 의사로서 갑자기 혈당을 낮출 생각은 없었지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식사와 운동이 갑자기 추가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리하게 올릴 수는 없으니 조금 상황을 지켜보자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즉 노력을 하는 것을 조급하게 미루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미리 식사와 운동의 균형을 잘 맞추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며 과식하지 않도록 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천천히 흡수되는 음식을 먹는 등 모든 것을 주의하여 식사 지도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급하게 하면 눈에서 갑자기 출혈이 발생하고 정말 실명 상태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보다 좋은 약이 나와서 실명 직전 환자는 줄어들었지만 제 환자 중에서도 젊은 나이에 갑자기 눈에 출혈이 생기거나 일을 잘하지 못하게 된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말한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매우 후회하게 될 것이므로 혈당, 출혈을 낮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대한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안과적으로도 중요하므로 자주 안과에 가주세요. 특히 출혈 수술은 꽤 힘든데 눈의 출혈을 제거하고 증식막이라는 막이 있으면 그것을 벗겨내야 하고 이를 벗기려고 하면 눈 깊숙이 구멍이 날 것 같아서 조금씩 눈에 따라가면서 진행해야 하므로 꽤 힘든 수술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당뇨병에 관한 이야기나 눈에 관한 이야기 등 다양한 정보를 올릴 예정이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댓글란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꼭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